어금님의 연락을 받고 두 사람을 맞이하러 왔습니다. 그나저나 마치 세븐스 씨가 영경효의 대신 방어전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이미 공개된 모양이에요. 좀 전에 대기실을 지나면서 선수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마치 세븐스가 누군데?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소개할 건가요? 준비해둔 멘트는 있으신가요? 은하열차에서 온 미소녀! 마치 세븐스입니다! 그래, 누군가 묻거든 지금처럼 큰 소리로 대답해줘. 두 분 다 마음이 편해 보이네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마음가짐 갖기 쉽지 않은데 말이죠. 운니 아가씨의 선수 정보는 이미 연무의식 측에 등록됐습니다. 이번 경기에 임시로 참가하게 된 마치 세븐스 씨를 위한 준비도 천박사에서 끝내뒀고요. 이 길로 쭉 가보세요. 그럼 선수 대기실이 나올 겁니다. 고마워요, 서유 언니. 가서 선수 대기실을 둘러보자. 여기가 선수 대기실인 것 같네. 사람이 엄청 많아. 마치 세븐스, 연무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사부로서 한 가지 더 가르쳐줄게.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어. 물건은 주인을 닮는다고. 무기 역시 주인의 습관과 성격을 반영해. 내가 철군을 휘두르는 모습 본 적 있지? 그때 뭘 느꼈는지 말해봐. 운리사부의 철군은 사람보다도 크잖아. 그런 무기를 휘두른다는 건 괴력이 넘친다는 거 아닐까? 상대가 사용하는 무기를 관찰하고 그들이 어떤 전술에 능한지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파악하는 게 바로 승리로 향하는 지름길이야. 예를 들어 무거운 검은 장기전에 불리하니 시간 끌기 전술을 펼쳐야 하는 거지. 본인의 약점을 알려주면 어떡해? 그래야 그나마 공평한 경기가 될 테니까. 사부로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지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지금이 상대를 평가하는 법을 익힐 절호의 기회야. 이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연습해보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인 법이니까. 지피지기라. 어디 보자. 누구한테 물어보지? 오늘 이 옷차림은 왠지 좀 어색한데. 아, 혹시 영경효의 대신 출전한 마치 세븐스 선수 아니신가요? 맞아요. 누구세요? 보시다시피 전 경기 현장을 인터뷰하는 기자랍니다. 천박사가 주최 측으로서 제대로 준비한 모양이야. 재밌네. 그럼요. 이런 대대적인 행사에 저희 같은 기자들이 빠질 수 없죠. 아, 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해도 될까요? 지피지기라면 자기 자신도 파악해야 하죠. 인터뷰를 하다 보면 스스로를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먼저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 영경효의가 오늘 연무의식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는데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영경효의가 중상을 입은 상태라고 해요. 그게 사실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프로답지 못했네요. 보아하니 영경효의는 다른 일로 바쁘신가 봐요. 그럼 경기장에서 마치 세븐스 씨의 멋진 모습을 기대할게요. 연무의식이 시작되면 여러 세계에서 온 검술 고수들과 맞붙게 되실 텐데 특별히 기대되는 상대가 있나요? 마치 세븐스 씨는 정말 자신감이 넘치시는군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젠장, 연경흉이의 명성을 듣고 한번 겨뤄보려고 여기까지 왔건만. 갑자기 제자가 생긴 걸로도 모자라 그 제자들어 대신 출전하라고 하다니 우리 요청에서 이건 싸우기도 전에 꽁무니를 빼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베타인 마치 세븐스란 작전은 대체 정체가 뭐야? 여러 무기를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 활을 챙겼을 텐데. 아니야, 너도 방어전에 참가하러 왔어? 네, 제가 바로 그 마치 세븐스예요. 뭐? 네가 마치 세븐스라고? 걱정 마세요. 전 검수를 연마한 지 보름밖에 안 된 검객일 뿐이거든요. 마치 세븐스, 네 앞에 서 있는 이 몸은 200년 넘게 검수를 연마한 베테랑 운기군 전사다. 실력을 감추고 상대를 방심하게 만드는 것도 전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 무슨 일이십니까?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굳이 꼽자면 입만 열면 분위기가 썰렁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세븐스 씨, 운리 씨, 전 참가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안전을 지키는 경비병입니다.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잠들 것처럼 잠잠하다고 할 수 있죠. 헐... 또 썰렁해졌군요. 웃음 포인트가 뭔지 이해하셨습니까? 참이라는 단어를 이용한 말장난이죠. 아, 재밌어라. 개그를 설명했어. 역시 입만 열면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제 약점이군요. 관객이 점점 많아질 테니 조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곧 연무의식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될 거야. 상태는 좀 어때? 나? 괜찮아.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걸 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네. 연무장에 올라 싸울 때도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면 돼. 운리사부가 지피지기를 강조한 의도를 알겠어. 그 점만큼 긴장되지 않는걸? 그럼 이제 연무장을 보러 갈까? 그럴 줄 알았어. 가자. 우와, 광백 속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봐, 저기가 바로 우리가 서게 될 연무장이야. 운리사부, 나 갑자기 또 긴장되기 시작했어.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제 긴장해봤자 늦었어. 시간이 다 됐다고. 무슨 시간? 회원 장군님이 맡기신 사명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려. 운리사부, 나 어떡해? 심장이 안 뛰는 게 더 문제거든. 현장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낀 다음 만반의 준비를 해둬. 난 함선 구석구석을 살펴보러 잠깐 다녀올게. 이것도 할아버지가 맡기신 사명이니까. 에휴, 연경사부 쪽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지금은 다른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드립니다. 각 부대가 제 위치에서 대기 중이며 천박사도 별대목 항로 통제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계세를 동원해 항구로 오가는 모든 이들을 스캔하라고 해. 사방을 경계하고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즉시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상황을 통제하도록. 예. 너희들 날 따라와. 조금 전까지 이 근처에서 맥대기 신호가 잡혔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설마 별일 없을 거야. 운기군 병사들은 목표를 수색하라. 전부 비켜. 잠깐, 가까이 가지 마. 장군,
제 실책입니다. 그 미친 개가 전력이 남겨둔 건 장군께. 선전 포고한 거겠지. 그래, 저 녀석의 목구멍을 찢어봐 이기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고. 그야 호렌님께서 우릴 이곳에 남겨두신 건 단지 명성이 자자한 천격 장군이자 보리인의 숙적인 네가 그분과 함께 사냥 게임을 즐길 배짱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거든. 사냥은 게임이 아니라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야. 죽을 각오는 됐겠지? 흉물! 이봐 맥텔, 괜찮아? 초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호레는 생각보다 훨씬 교활하고 까다로운 상대더군요. 그래서 놈은 어떤 방식으로 내게 선전 포고할 생각이지? 1대1 결투? 아니면 인질 교환? 호레의 계획은 나부 선주의 번화가를 습격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요. 잠복 중인 위장한 보리인이 남아있다 해도 호레의 무리는 기껏해야 수십 명인데 나부 선주의 번화가를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한다고요? 그게 놈의 비장의 카드야. 호레의 몸에는 보리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역병의 흔적이 잠복 중이지. 난 놈이 여우족을 보리인 늑대병사로 만드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게 바로 호레의 선전포고입니다. 그의 피는 순식간에 여우족의 모습을 일그러뜨려 광기에 빠뜨릴 수 있어요. 부하들에게 자신의 피를 주고 나부 전체에 퍼뜨려서 패닉을 일으킬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천박사와 웅기군에 연락해 모든 여우족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리죠. 적이 선전 포고를 했다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하지만 호레가 일으킨 패닉이 전역으로 확산되면 내가 했던 말 기억나? 사냥할 땐 무작정 사냥감의 흔적을 쫓는 게 아니라 사냥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해. 호레는 나부 전체가 공포에 떨길 바라고 있어. 우리가 혼란에 빠진 채 한정된 인력으로 나부 곳곳을 뒤지며 습격의 징조를 쫓다가 체력이 고갈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겠지. 그건 요청 사람들이 연애에서 즐기는 게임과 비슷해. 그릇으로 물건을 덮고 이리저리 섞은 뒤 어느 그릇 아래에 있는지 맞히는 거지.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건 눈속임에 불과해. 호레가 무슨 짓을 꾸미든 그가 나부 선조에 묶여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를 찾는 거지. 지금 녀석에게 보이는 유일한 배는 하늘에 떠있는 경기함선 뿐이에요. 호레 입장에서 경기함선은 수많은 인질이 모인 곳이니 가장 이상적인 장소일 거야. 그리고 우리의 최후의 결전 장소가 되겠지. 하지만 저희의 예측이 빗나가서 그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그가 말한 것처럼 그의 부하들이 늑대의 피로 여우족을 감염시켜 곳곳에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어쩌죠? 가능성이 낮은 장소는 포기한다는 건가요? 그게 바로 네가 검술 말고도 배워야 할 저울질과 치사 선택이라는 거야. 스스로에게 아무리 물어도 영원히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지.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내면의 망설임을 없애야 하고 결정을 내린 후에는 후회와 싸워야 해. 잘못된 방향을 선택해 무고한 전우를 희생시킬지도 몰라. 적군의 움직임을 마친다 해도 상대의 실력을 잘못 평가해 패배할 수도 있지. 하지만 우유부단한 게 실수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법이야. 어찌됐든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해. 다들 내 명령에 따라줘. 난 별뗏목의 바다를 지키며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다가올 습격에 대비할 거야. 지상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맞서 싸우겠어. 무명객,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났을 때처럼 선주의 힘을 보태줘. 맥택과 함께 이곳에서 초구의 행방을 찾아줬으면 해. 장군님, 경기함선의 안전은 제게 맡겨주세요. 원래라면 경기장에 있어야 할 몸이니 지금이라도 돌아가야겠습니다. 혹시라도 호레가 경기함선을 습격한다면 영경효이, 내가 올 때까지 최대한 놈을 붙잡아도. 절 믿어주세요. 그가 경기함선에 오른다면 절대 도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이 검으로 맹세하겠습니다.
제군들이여, 선주의 영토에서 보리인이 주제넘게 이곳의 번화가를 피로 물들이겠다며 도발해왔다. 우리 뒤엔 무장하지 않은 선주 백성들과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이 있다. 운기군으로서 보리인의 계획을 지켜보고만 있을 텐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마. 별대목의 바다는 응답하라. 모든 운기군은 보리인의 습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갖추도록. 비소, 별대목의 바다 곳곳에서 늑대의 모습을 한 생명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바로 갈 테니까 조금만 버텨. 왔구나, 비소. 이렇게 언니 옆에서 같이 싸우는 것도 30년 만이네.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시작하자! 여긴 나부 선주인데 우선은 내게 맡겨. 별대목의 바다에 있던 놈들은 전부 소탕했어. 하지만 장락청과 금조각상 거리는 여전히 고군분투 중인 것 같아. 내가 가서 별대목을... 전투가 길어질수록 불리하니 한시라도 빨리 호레가 일으킨 소동을 잠재화해. 초구는 늘 내게 너무 진지해지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속전속결이 필요한 때야. 장락천은 응답하라! 하늘에서 빛이 보이면 모두 흩어지도록! 어공 언니, 활 좀 빌릴게. 저게 뭐지? 전군 후퇴하라! 골치 아프게 됐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하여간 전장에 나설 때마다 일을 크게 벌이신다니까. 이제 정보를 캐낼 만한 놈들이 전부 사라졌잖아. 분명 호레와 초구의 행방을 아는 녀석이 있었을 텐데. 비소 장군이 쏘신 화살이야. 이번엔 또 어떤 물건을 화살로 삼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주변을 살피다가 살아있는 보리인이 보이면 바로 알려줘. 녀석들의 입이 아무리 무거워도 정보를 불게 만들 방법이 있으니까. 정말 엄청난 일격이군. 이런 굉장한 힘이 일개 여우족 전쟁노의 손에 있을 줄이야. 이 정도로 결단력 있고 포악하다니. 몰락한 우리보다 그 여자가 더 도람의 후손답군. 수장께서 흥미를 느끼신 이유가 있었어. 유표역에 침입한 거복범이야. 말도 네 놈은 아무리 죽여도 끈질기게 살아나는 빈대 같군. 자발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으니 힘들게 찾아다닐 필요도 없겠어. 아직 항복하기엔 늦지 않았으니 대답해. 호레와 초구는 어딨지? 괜히 힘 빼지 마, 요청의 원숭이 녀석.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 하나 잘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란 건 모든 짐승이 아는 이치야. 그리고 난 오늘 그 팔이 될 작정이지. 내 오랜 사냥 생활 중 수장님을 따른 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그분은 천국의 달빛처럼 오랫동안 눈멀어있던 우리의 앞길을 비추셨다. 보람의 후손은 늑대의 옛 교훈을 쳐버렸어. 우린 살아가기 위해 어둠 속에 숨어 서로를 갉아먹었지. 그리고 점차 늑대가 아닌 추악하고 비참한 쥐로 전락했어. 호렌님의 은혜 덕에 난 그분의 시야와 늑대 피를 나눠받았다. 보람의 후손이라면 마땅히 늑대 승리를 위해 살고 늑대 승리를 위해 죽어야 해. 자, 네 발톱을 보여라, 요청 녀석.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고. 더러운 개가 긍지 하나는 끝내주는군. 하지만 뭔가 착각한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 1대1로 싸우는 공평한 결투 따윈 없어. 과연 우리가 네 놈을 쓰러뜨린 후에도 그렇게 떠들어댈 수 있을지 궁금하군. 아무리 장렬한 희생을 치러도 너희 보리인들의 전투와 죽음 따위에 명예란 없어. 우아하니 멀도가 원하던 바를 이룬 모양이군. 호레, 네 선전포고 계획은 이제 끝났다. 이제부터 네가 어디로 달아나든 비소장군께서 널 붙잡아 말도가 있는 곳으로 보내주실 거다. 발톱보다 주둥이가 훨씬 날카로운 녀석이군. 잔말 말고 네 장군이나 데려와라, 애성이. 그 여자와의 사냥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리. 내가 왔으니 이만 물러나, 맥테. 더 하고 싶은 말이 남았나, 호레? 전격 장군, 전장에서 만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내 부하와 네 의사로부터 너에 관한 흥미로운 소문을 수도 없이 들었대. 선주인은 참 간도 크지. 불인의 피가 흐르는 여우족 전쟁 노예를 장군으로 임명하다니. 네 혈통을 의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나? 아니면 네 업적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건가? 전장에서 적과의 친분을 들먹이는 건 완곡한 항복이라고 볼 수 있지. 호레, 지금 내게 자비를 구하는 건가? 아무래도 네 피 속에는 늑대의 잔혹함뿐 아니라 여우의 교활함도 흐르는 듯하군. 따지고 보면 전부 불인의 선물이지. 우리에겐 우리가 준 선물을 회수할 권리가 있어. 전격 장군, 경기 함선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이게 너에게 보내는 마지막 초대다. 네가 오기 전에 난 대학살을 펼쳐 지난 700년간 빛을 잃었던 붉은 달에 다시 불을 붙이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배를 빛빛으로 물들여 선주의 나약함과 무능함을 온 천하에 보여주겠대. 그런 다음 이 함선을 몰아 모든 봉쇄와 통제를 뚫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 함선을 보리인의 부흥을 위한 기함으로 삼을 것이야. 내가 이 모든 걸 끝낼 때까지 넌 날 막거나 내 손에 죽게 되겠지. 이게 내가 널 위해 특별히 준비한 길이다. 네 도전을 받아들이지, 호레. 경기함선에 올라탄 순간 넌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너희에게 연무장위의 승패와 더불어 경기함선의 안전을 당부하고 싶군. 할아버지도 참 이런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쉽게 떠넘기시다니. 곧 있으면 첫 번째 경기가 시작되겠네. 연경 쪽은 잘 돼가고 있으려나.
계획대로 나도 경계함선에 있는 운기곤 병사에게 새로 알아낸 게 있는지 물어봐야겠어. 경기 시작 전에 마치 세븐스한테 잠깐 들를까? 지금쯤이면 선수 휴게실에서 쉬고 있을 텐데 경기 준비는 잘 마쳤을지 모르겠네. 마치 세븐스, 나야 언니. 준비는 잘 돼가? 아휴, 277이 긴장한 것 같네. 원래 이 정도는 아니었어. 근데 혼자 휴게실에 있다 보니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 그야, 우린 막중한 임무를 받은 채로 연무의식에 참가한 거니까. 진정해, 마치 세븐스. 임무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할아버지가 말한 나부의 대표라는 명분에 지레 겁먹을 필요 없어. 잘 생각해봐, 마치 세븐스. 넌 자유로운 은하열차의 무명객이잖아? 그런데 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임무를 맡기고 나서 넌 나랑 이 경계함선에 오른 거지? 그야, 나도 연무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니까. 무명객인 우리는 언제나 역을 지나쳐가는 여행객에 불과하지만 난 이곳에서 두 사부님과 수많은 친구를 사귀었어. 모두를 위해서라도 연무의식이 무사히 열렸으면 해. 좋은 대답이야. 곧 경기가 시작될 테니 난 가서 할아버지가 맡기신 임무를 완수해야겠어. 보검의 예리함으로 꼭 승리를 거머쥐길 바랄게. 고마워, 운리사부. 이제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대로 경계함선의 운기곤 병사에게 가서 알아낸 게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운리 씨,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배엄 장군님의 지시에 따라 모두 각자 위치에서 대기 중입니다. 좋아요. 대신 몇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조금 전 긴급 승선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긴급 승선 요청이요? 경기 함선에 도착하는 별대목 운행편 리스트에는 없었지만 공식 문서엔 전혀 문제가 없더군요. 지금 승선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위치가 어디죠?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 별대목은 선수용 정박항을 통해 승선할 예정인데 제가 안내해드릴까요? 아니요. 근무 중이시니 저 혼자 갈게요. 불신 검문이다. 승객들은 전부 검문에 협조하도록. 이게 그 수상한 별대목? 승객은 어디 있는 거지? 열을 셀 때까지 안 나오면 배를 부숴버리겠다. 10 987654 몇 초 안 남았어. 3 2 1 잠시만요. 저예요. 불신 검문일 뿐인데 진심으로 배를 부술 생각은 아니죠? 아, 이것도 주명의 전통인가요? 잠깐! 아무리 보리인이 위장할 줄 안다 해도 저만큼 키가 작아질 수는 없잖아요. 제발 그 검 좀 치워요.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방어전을 포기하고 늑대 사냥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비소 장군님은 지상에서 발생한 보리인의 갑작스러운 습격이 호르의 눈속임이 아닐까 우려하셨어요. 그래서 전 경계함선을 지원하겠다고 자처했죠. 결국 돌고 돌아 경계함선으로 돌아오게 될 줄이야. 하지만 지금 다시 경계에 참가하는 건 불가능해. 할아버지의 계획대로 우리의 제자 마치 세븐스가 대신 방어전을 치를 테니까 정말 뿌듯하지?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 뿌듯하면서도 걱정이 앞서네요. 뭐 도울 사람은 많을수록 좋은 법이지. 경계함선은 보통 넓은 게 아니니까. 참, 그보다 무슨 일이죠? 경계함선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 설마 가서 엔진실을 살펴보자. 함선의 중요 시설이니 그곳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해.
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공기구는 전부 여기 있어요. 너희도 저들과 함께 누워 있어야 할 운명이지. 걱정 마라, 꼬마야. 너희의 시체를 숨길 공간은 충분하니까. 이번 연무의식이 무사히 끝나서 모든 게 제 괜한 걱정이길 바랐지만 결국 우리 앞에 나타났네. 오히려 마음이 한결 편해졌는걸? 덤벼라 이 흉물들아! 엔진실에 늑대가 둘이나 있었다는 건 다른 곳에 더 많은 흉물이 잠입했다는 뜻일 테니 아마 홀에는 이미 경계함선에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 연무의식이 이미 시작됐을 거야. 내 예상이 맞다면 보리에는 승선한 후 연무의식에서 무차별 사륙을 벌일 가능성이 커. 어서 의식이 열리는 연무장으로 가보자.